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627쪽이죠. 627쪽의 주택법입니다. 다섯 번째, 주택법이고요. 주택법, 40문제 중에 7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홈, 스위트홈, 집에서, 저녁이 있는 삶, 편안하게, 식구들과 쉬고, 내일을 위해서 충전하고, 식구들과 행복한 시간을 가진다. 아니면 혼자 조용히 잘 쉰다. 그 법이 아니라고요. 주택법은 그런 게 아니고요. 집장사가 집 지어서 팔아먹는 법입니다. 집을 지어서 판다고요. 그걸 고상하게 뭐라고 하고요.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법, 집장사 좀 해보신 분들은 알겠고, 아닌 분들은 세 번 볼 때까지는 뭔 소리인지를 알 수가 없고, 또 주택법 특징은 뭐냐면 내용이 쭉 이어진다고 치죠. A, B, C, D 등등이 있습니다. A와 B를 알아야 C를 알 수가 있고, D를 알아야 B를 알 수가 있고, A와 그다음에 C와 D를 알아야 A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3번, 5번 보면 되는 거죠. 3번, 5번 보기 전까지는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없고, 3번, 5번을 보셔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집장사, 집 한 번에 몇 채 이상이요? 30채 이상. 집장사에 대한 법이고요. 집을 건설하고 공급을 하는 겁니다. 사고 파는 곳에 투기가 끼어든다. 투기잡자라고 하는 거죠. 이상이 있고요. 이것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총론, 그 다음에 2장에 리모델링, 있던 집 손대는 게 리모델링, 건설, 3장의 공급으로 이어지는 거죠. 집장사가 집 지어서 파는 거에 대한 법입니다. 다음 쪽 와서요. 629쪽 1장 총론, 1절 주택법 적용과 주택 등 용어 정의가 있습니다. 먼저요. 제1절 주택법 적용, 사업계획 승인 대상. 사업계획 주택법에서 뭔가를 하려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1번 목적, 이 부분 첫째 줄 주택 건설, 공급, 주택시장의 관리. 집장사 집 지어서 건설, 공급, 팔고, 투기가 끼어든다. 투기잡자, 주택시장 관리이죠. 2번 주택법 적용 대상형, 그 표 그대로 옮기면서 말씀드리면 건축법이 있습니다. 건축법에 건축물 용도 29가지가 있죠. 1번 단독주택, 2번 공동주택, 3번 일종근린생활시설, 29번 야영장시설까지가 있고, 건축하려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죠. 허가를 받아 건축을 진행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고요? 건축주라고 합니다. 집에 지붕 있죠. 그래서 주택법에는 주택에 지붕이 있으니까 당연히 건축법도 적용받고 주택법도 적용을 받는 겁니다. 지붕 있는 것 중에 상가도 있고 공장도 있고 집도 있는데 집에 대한 거죠. 근데 모든 집이 아니고요. 단독주택 한 번에 지을 때 몇 채 이상이요? 30채 이상. 공동주택 한 번에 30채 이상. 집 짓기 위한 땅 만제곱미터 이상 때 주택법 적용을 받는 겁니다. 주택법 한 번에 30만 이상일 때 주택법 적용을 받는 거고, 한 번에 30만 이상을 하려면 건축허가, 주택건설 허가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고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나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수 없고, 주택법에 정해진 7가지 사업주체만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법 30만 이상 사업계획 승인 사업주체, 한 세트인 거죠. 한 번에 30채 이상, 먼저 2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요. 지역 주택시장의 공급을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 동네 집 남아 못 지어. 끝.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한 곳에 30채 이상, 말은 30채이지만 실제로는 1000세대, 5000세대 아파트 단지를 떠올리시고요. 한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니까 이것저것 골고루 갖춰야 된다. 많은 사람, 많은 집이 모여 살게 되니까요. 주택법 한 번에 30채 이상입니다. 근데 주택법 공부하는 도중에 계속 건축허가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주택법은 30채 이상, 따라서 30채 미만이면 29채까지는 뭐고요? 건축법에 건축허가를 받는 겁니다. 예외 50채, 300채 있는데 그건 뒤에서 보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한 번에 30만 이상 때 주택법 적용, 사업계획 승인, 재량행위, 우리 동네 집 나오면 못 지어. 끝. 7가지 사업주체만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수 있다. 집장사, 건설회사 돈 벌자는 사익사업이죠. 당연히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택법의 특별한 예외로 공적주체, 국가지방공기업 민간 중에 국가지방공기업 공적주체가 국민주택 지을 때만 수용할 수 있고,
달랑 집만 지어서 팔아먹을 수는 없다고요. 한 곳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살기가 이것저것 골고루 갖춰야 된다.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갖춰야 된다. 주택단지를 조성해야 된다. 뭐 파는데 뭐 똑 사세요, 똑 사세요.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파는 게 아니라 여기는 공급 규정이 정해져 있죠. 1순위, 2순위 청약, 그 다음에 가점제, 추첨제 그런 것들을 다 따르면서 해야 됩니다. 이게 주택법이죠. 자, 다음 쪽 가세요. 동그라미 1번. 한 번에 단독주택 30호 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리모델링, 증가하는 세수 30세대 이상, 그 다음에 셋째 줄 만제곱미터 이상 사업을 하려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첫째 줄 끝에요. 공동주택 없던 곳에 새로 집 30채 이상 지으려면 사업계획 승인. 둘째 줄이요. 집 있던 곳에 30채 이상 추가 건설 하려고 해도 사업계획 승인. 그러니까 그 아래 동그라미 3, 4, 5 아래 예외표예요. 주택법 기본은 30채 이상. 네, 예외 50채 이상도 있고 예외 300채 이상도 있습니다. 네, 그건 뒤에 가서 보시죠. 2절 주택 등 용어정의가 있습니다. 9번 1번 주택의 분류 첫 번째 단독주택, 공동주택. 대한민국 모든 집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눌 수가 있고, 다음 631 제일 아래 주택의 분류 두 번째. 책 넘기지 마시고요. 631이요. 국민주택, 민영주택이 있습니다. 넘기지 마시고 630 다시 돌아오시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을 남성과 여성으로 나눌 수도 있죠. 대한민국 모든 사람을 나이 든 사람과 젊은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 몇 살이요? 나이 든 사람 몇 살이에요? 나보다 5살 많은 사람이죠. 예. 내가 20살이어도 아이고 5살 많이 먹은 저 꼰대들. 그 다음에 내가 80살이어도 아이고 저 꼰대들. 나는 항상 젊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너무 안 되니까 그냥 1999년 12월 말까지 2000년 1월 1일 뒤로 태어난 사람으로 치자고요. 그냥 기준 자체가 다른 거죠.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는 거고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이 있는 거고 이거 갖고 어려워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고요. 남성에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이 있고 젊은 사람이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한민국 집으로 치자고요. 대한민국 집으로 하면 대한민국 집을 뭐로요? 단독주택, 그러니까 공동주택으로 나눌 수가 있다고요. 이건 아십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어린이집 애기들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기준으로 대한민국 모든 집을 그러니까 뭐와 뭐로 나눈다고요? 국민주택과 그러니까 민영주택으로 나눌 수도 있다고요. 뭔 소리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장부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관리사무소 소장님도 몰라요. 아무튼 그러니까 새로 짓는 집 중에 국민주택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샀으면 처음 집을 지을 때 그 집을 내가 샀으면 알고 한 번만 쭉 팔려도 그 다음 사람은 이게 뭔지 알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귀찮은 거죠. 그러니까 5번 보시면 되는 거고요. 즉 뭐냐면 그냥 기준 자체가 다른 거예요. 단독주택에 국민주택, 민영주택이 있고 민영주택에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있고 그냥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 집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누는 거고 우리나라 집을 전혀 다른 기준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누는 겁니다. 기준 자체가 다른 거고요. 630조 첫 번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근데 첫 번째 표 건축법의 차이, 건축법과 주택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둘째 줄 단독주택에 건축법에서는 공간이 있지만 주택법에 보면 공간 빠지고요. 셋째 줄 공동주택에 건축법에 기숙사가 있지만 주택법에 보면 기숙사가 빠집니다. 왜요? 당연하죠. 주택법 뭐라고요? 우리가 생활하는 게 아니라고요. 집장사 몇 채 이상이요? 30채 이상 집 지어서 팔아먹는 게 주택법인 겁니다. 근데 그 공간이 뭐예요? 공무원 자는 집이요. 그러니까 뭐 공무원 자는 여관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는 그 여관은 여행객들이 자는 자리고 공무원 자는 집입니다. 국공무원까지 다 집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고위 공무원들이요. 뭐 이제 대통령, 국무총리 또 아니면 뭐 도지사 또 아니면 뭐 그 군대의 별자리들 이제 그런들 자는 게 이제 공관이죠. 그런데 그 공간에 이제 대표적인 걸로 뭐 한국에서는 청와대, 뭐 미국에서는 백악관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건설회사요. 청와대 30채 이상 지어놓고 청와대 살 사람, 청와대 살 사람, 청와대 팔고 다니는 집장사 있어요? 그런 집장사 없죠. 당연히 주택법에는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숙사요. 그러니까 학교나 공장에서 관계된 사람들 주무시게 하는 게 기숙사죠. 건설회사에 돈 주고 일을 맡겨서 이제 거기서 사람들 완공되면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건설회사요. 기숙사 지어놓고 기숙사 살 사람, 기숙사 살 사람, 기숙사
기숙사 팔고 다니는 집장사 있어요? 없죠. 당연히 빠집니다. 그런 거죠. 다음에 두 번째 표요. 단독주택, 공동주택. 민법에서는 단독소유, 구분소유로 구분되지만 공법에서는 뭐로 구분되는 거라고요? 구조에 따라서 구분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에 따라서 대한민국 모든 집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요. 글자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고요. 단독주택, 건축물 전부와 부속토지. 공동주택, 건축물 일부와 부속토지. 어린이집 애기들도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괜히 나이들 잡고, 에이, 오랜만에 공부하시니까, 아유, 어려워. 나는 공부하기가 참 힘들어. 나는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 얘기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다 아는 겁니다. 어린이집 애기들도 안다고요. 어린이집, 유치원도 아니고 어린이집이요. 이번 시간은 미술 시간이에요. 자기 집을 그려보아요. 우리 집은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집은 이렇게 생겼어요. 무슨 집이요? 단독주택이죠. 무슨 집이고요? 공동주택이고요. 통째로 다 씁니다. 전부와 부속토지, 단독주택. 백일동을 통째로 다 쓰는 거 아니죠. 백일동에 300치로만 쓰는 거잖아요. 일부와 부속토지인 거죠. 됐고요. 여기는 다 통째로 쓰니까 전용 부분만 있고, 여기는 현관문 열고 들어가서 닫으면 끝. 전용 부분. 그 다음에 주차장, 복도, 엘리베이터, 옆집과 같이 쓰는 거죠. 공용 부분이 있는 거고요. 공동주택에 건축법에서는 연, 다, 기. 주택법에서는 기숙사 빠지고 뭐가 있고요. 연, 다. 아파트 5개층 이상, 연다, 4개층 이하, 연다, 660으로 구분되는 거죠. 연다, 5개층, 4개층, 660. 연다, 5개층, 4개층, 660입니다. 다음 쪽 가세요. 631쪽 동그라미 1번.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된 주차줄,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 전부와 부속토지 또는 일부와 부속토지. 동그라미 3번, 다섯 줄 내려가세요. 1번 아파트, 주택 5개층 이상. 2번 연립주택, 660 초과하고 4개층 이하. 3번 다세주택, 660 이하이고 4개층 이하. 동그라미 4번은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빼고요. 그 다음에 굵은 2번, 주택의 분류 두 번째. 대한민국 모든 집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눕니다. 그건 이제 곧 보겠습니다만 재원과 규모에 따라서 나누는데, 먼저 보시면 첫 번째요. 국민주택이라는 게 뭐냐면 국민가수, 국민차하고 비슷한 거라고 그런 거입니다. 그래서요. 국민가수, 어지간한 사람들 좋아하는 가수, 그 다음에 국민차, 의지 있고 노력하고 꾸준히 돈 부어가면서 타고 다닐 수 있는 차. 국민주택,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작은 집 싸게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게 국민주택이에요. 근데 국민주택보다 이건 두 번째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작은 집 싸게 빌려 쓸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공공임대주택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더 소중하다고요. 네덜란드요. 전체 집의 60% 가까이가 공공임대입니다. 80%요. 싱가포르가 55%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공임대라고요. 계약기간 몇 년요? 20년요. 임차인은 언제라도 연장 주장할 수 있어요. 임대인이 중간에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20년 단위로 계속 갱신되는 거고요. 거기는 이제 보증금 제도가 없잖아요. 월세로 가는데 월세 절대로 물가 인상률을 넘어설 수가 없게 법으로 통제되어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못 올라오고 집을 사요. 한국 사람들도 가끔 제주도 한 번씩은 가잖아요. 제주도 가는데 귀찮으니까 자가용 비행기들 다 한 대씩 갖고 계신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죠. 네덜란드에서 왜 집을 사요? 아주 무슨 고성, 오래된 성을 사서 성요. 그래서 무슨 관광객을 어떻게 하겠다거나 아니면 아주 좋은 자리에 고급 별장을 지어서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 모아서 술 한 번씩 먹이겠다거나 그런 거 아니면 생활하려고 집을 사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죠. 싸게 빌려 쓰면 되는 건데 왜 그걸 집을 사요? 집을 살 리가 없다고요. 집값 걱정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무튼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튼 집을 다 빌려주기만 하면 건설회사가 돈을 못 버네요. 은행이 돈을 못 버네요. 그래서 이제 싸게 사라고요.
은행한테 돈 빌려서 싸게 사라고요. 그래서 은행도 돈 벌고 건설회사도 돈 벌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무주택 세대 전국 국민의 46%입니다. 식구 다 털털 털어서 식구 중에 어느 누구 한 명이라도 집 있으면 대한민국 상위 54%, 식구 다 털털 털어서 집 한 채 없으면 대한민국 하위 46%인 겁니다. 작은 집 3명 사는데 30평이면 됐다고요. 3명 사는데 30평이면 됐다. 그걸 소련말로 뭐라고 하고요? 85제곱미터 이하. 또 그러니까 러시아말로 뭐라고 하고요?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85제곱미터에 공용부분이 추가되면 25.7평에 공용부분이 추가되면 30평, 33평 언저리가 되는 겁니다. 34평까지도 가고요. 그 다음에 싸게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 그러면 싸게 팔으라고요. 그런데 많이 싸지 않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집이 100이면 여기는 95, 97 뭐 그 정도로 나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또 그러면 이걸 공적 주체가 지어서 싸게 팔면 되는데 그러면 누가 돈을 못 벌어요? 민간 건설회사가 돈을 못 벌죠. 돌리고 아무튼 그러면 이제 돌아가는 만큼 중간중간에 돈을 버는 사람이 많고 그것이 이제 경제 발전이 된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중간중간에 뛰어먹는 놈들이 많다 보니까 마지막 실제로는 뭐 생색은 냈지만 실제로 사는 사람은 별 혜택도 못 보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죠. 공적 자금을 아주 싼 이자로 민간 건설회사에 빌려줍니다. 민간 건설회사는 그 싼 이자로 집을 지어서 파는데 싼 이자를 받은 대신에 돈을 주변보다 조금 싸게 파는 겁니다. 뭐 이게 이제 3%, 5% 좀 싸게 파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국민주택입니다. 다음 두 번째요. 그래서 두 번째 표요. 근데 국민주택은 지금 보셨듯이 누구만 그 집을 돈 내고 살 수가 있다고요. 무주택인 사람만 살 수가 있는 집이 국민주택인데 국민주택에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공적 주체, 국가지방 공기업이 지은 85제곱미터 이하. 다음 두 번째는 공적 자금, 국가지방의 자금과 국가돈, 주택, 도시, 기금이라고 하는 국가돈이 들어간 85 이하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이거 민간, 이거 다 대부분 다 누가 짓는다고요? 민간이 짓는다고요. 민간이 건설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요. 그러니까 누가 지었냐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민간이 건설했다 X요. 민영은 저희가 뭐라고요? 국민주택이 아닌 거죠. 예를 들어보자고요. 국가돈으로 한국토주택공사 공기업이 105제곱미터짜리 지었습니다. 그러면 얘는 국가돈으로 공적 주체가 105제곱미터 지었다고요. 국민주택이요? 민영주택이요? 민영주택이죠. 국민주택 얼마 이하요? 85 이하니까 얘는 민영주택입니다. 그래서 누가 지었냐 하고 전혀 관계없이 요 두 가지가 국민주택, 요것이 아닌 모든 것들이 민영주택. 요 두 가지 대부분 누가 짓는다고요? 민간이 짓는 거죠. 동그라미 1번 국민주택 규모란 주제주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근데 이 규정 만들 당시 시골에서는 식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살아서 한 가구 구성원 수가 많았다고요. 그래서 시골에서는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다음 쪽 하세요. 동그라미 2번 국민주택이란 다음의 언안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 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 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붙는 거죠. 동그라미 1번 앞쪽에 632쪽 동그라미 1번 국민주택 규모가 뭐였어요? 동그라미 1번 둘째 줄 84, 86도 아니고 딱 85제곱미터짜리요. 85 이하요. 85 이하가 국민주택 규모이죠. 동그라미 1번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 이하.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633쪽이요. 무려 한쪽이나 넘어왔잖아요. 무려 한쪽이나 넘어왔습니다. 동그라미 2번 국민주택이란 다음 언안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게 아까 85제곱미터 이하였죠. 그럼 여기다 또 뭘, 네.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85제곱미터 이하. 지금 뭔 소리를 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냥 그렇습니다. 신경을 쓰지 않는 거죠. 예. 돈 없는 사람들한테는 국민주택이 소중한 거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에게는
구음주택이 별로 신경 쓰일 게 없습니다. 집 10채 가진 사람 아예 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도 않고 막 엉망진창 막 되거나 말거나 뭐 만드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85제곱미터 이하고요. 작은 1번 국가, 지방자치단체, 도주택공사, 주택사업 목적으로 지방공사, 공적주택을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85 이하. 2번 국가 지방의 재정, 주택도시기금, 국가 돈입니다. 자금, 공적자금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85제곱미터 이하를 얘기하고요. 동그라미 3번 생략하고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민영주택이란 국유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기금이 나와서 그런데요. 그러니까 행정부, 국가나 지방의 통장, 별별 통장이 다 있겠죠. 근데 통장은 딱 세 주머니로 나누는 겁니다. 세 개의 박스에 들어간다고요. 첫 번째 박스 일반 회계, 두 번째 박스 특별 회계, 세 번째 박스 기금. 그거 말고 돈 없어요. 다 국가 지방의 돈은 그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 회계는 그냥 매년 쓰고 매년 없어지고 하는 게 일반 회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간 특별 회계는 특정 목적을 위해서 정해진 돈입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간 기금도 역시 특정 목적을 위해서 정해지는 건데 그 차이는 뭐냐면 제일 아랫줄이요. 그러니까 특별 회계는 그러니까 행정부를 입법부 국회에서 감독하는 거죠. 아니 감독이라보다는 그러니까 견제하는 거죠. 감시, 견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통제되는데 기금은 법이 있어서 법대로 가는 거니까 관청에서 좀 자기들 편하게 쓸 수 있는 게 기금이에요. 그런 차이고 특별회계나 기금이나 무슨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돈 이름이 정해져 있다고요. 그런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3번 그러니까 공동주택 가운데 이제 주택의 구분이었고요. 그 중에 이제 공동주택 가운데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아파트 세방 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넘기지 마시고요. 우선 여기서 보시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아파트 세방 치자 이런 건데요. 보시죠. 그러니까 복도형 아파트를 이제 또 올려보겠습니다. 거기에 307호가 있고요. 또 뭐 306호가 있다고 치죠. 복도형 아파트입니다. 현관이 있고요. 문간방 있고요. 안방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러니까 뭐 욕실 있고, 그 다음에 부엌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아들내미 딸내미 다 시집장가하고요. 노부부 살고 계십니다. 노부부 살고 계시는데 오빠 큰 평수는 갖고 있고 뭐 파는 것도 귀찮고 그냥 거기 살자고요. 근데 관리비는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뭐 세금도 내야 되고 아깝잖아요. 그래서 빈방 새 방 내주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유 총각들은 뭐 이것저것 그러니까 이게 뭐 청소도 제대로 안 하고 막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이쁜 처자 그러니까 처녀 한 명 들여서 살자고요. 근데 이쁜 처녀 들여서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요 현관을 그대로 쓰고 여기 뭐 이쪽 문으로 다 생활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좋은 일 있어갖고 새벽 2시 그러니까 뭐 이제 약속 끝나고 집에 와서 씻으려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문을 살짝 열었는데 저 뒤에서 달빛만 비치고 막 파란 불빛 아래 뭐 실루엣만 이렇게 나서 처녀 지금 왔는가? 처녀 깜짝 놀랄 거잖아요. 아침에 화장실 쓰려면 서로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새방 따로 내주자고요. 그런 거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문 따로 내주고 그러고요. 욕실, 부엌 있게 하면은 거기서 독립적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새방을 내주자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처음에 아파트를 지을 때 여기에 현관을 따로 내주자고요. 새로 아파트를 지을 때 현관을 따로 내주고 그렇게 해서 아파트를 팔면 아파트 장사가 집 장사가요. 이렇게 팔 수 있죠. 자, 우리 아파트는 수익 모델형 아파트입니다. 생활도 편하게 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처녀나 총각 새방 들여서 그 월세 수익 받으시면서 편히 쓰실 수 있고 그렇게 우리 아파트는 새로 만든 거고 우리 아파트를 사시면 큰 알뜰한 소득도 됩니다. 오피스텔 사는 것에 오피스텔 돈 주고 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렇게 팔 수도 있는 거죠. 좋은 일입니다. 현관을 따로 내준다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현관이 있고 문간방 있고 안방 있고 화장실 부엌이 있습니다. 아파트 새방 치자고요. 그런데 여기는 오래된 주택이에요. 기존 주택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아깝잖아요. 아까우니까 새방 내주자고요. 새방을 내서 고치자고요. 개량을 하려고 하는데 현관을 따로 내요. 이 복도로 오고 가는데 그쪽에 있는 그 벽 깡깡한 벽, 특히 이쪽 내력벽들도 많은데
그걸 다 깨고 이쪽에 내력벽이 있으면 여기도 벽이 서 있어야 되잖아요. 이 복도 건너편은 그건 내력벽이 아닌 거고요. 여기에 붙어있는 이쪽이 이게 내력벽이라고요. 그걸 깨고 거기다 현관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기준주택을 개량할 때에는. 그러면 여기다가 요만큼 그 잡아라. 그걸 뭐 우리말로 말 접이식 미닫이? 뭐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근데 법에는 안 써져 있는데 이제 이러저러한 관청 문세는 잡아라 있어요. 이렇게 쭈글쭈글 아코디온 같은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런 거 달고요. 여기에다가 현관문 열고 들어왔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하나 자료하자고요. 그래서 같이 현관문 열고 들어와서 신발 벗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쪽으로 들어가시고 그러니까 이쪽 처녀는 이쪽으로 들어가고 하면 되잖아요. 뭐 어지간한 좀 약간 큰 평수의 아파트들이요. 이렇게 현관문 열고 들어와서 신발 벗고 뭐 이렇게 뭐 신발 놓고 운동기구 놓고 뭐 이렇게 아무튼 자전거 한두 대 하나 정도 놓을 수 있는 요만한 자리가 있고 다시 들어가는 자리 있잖아요. 문 하나 더 있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얘는 현관을 기존 아파트를 하는데 새로 현관을 낼 수가 없으니까 얘는 뭘 하자고요? 구분 출입문. 여기 구분 출입문을 만든다. 이제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뭐 어찌고 3분의 1. 그러니까 어찌고 3분의 1. 여기도 어찌고 3분의 1인데 여기가 지금 기준주택이 1000세대 아파트 단지입니다. 1000세대 아파트 단지인데 거기에 333집이 들어와요. 생활이 안 되죠. 그래서 전체 세대 얼마 이하로 한다고요? 10분의 1만 세를 드릴 수가 있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인데 10분의 1이 있는 겁니다. 뭐가요? 뒤에서 보시죠. 동그라미 1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란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에 가능한 구조로 하되 구분된 공간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으로 어찌고 저찌고를 말한다. 구분 소유할 수 없죠. 어느 누군가요? 어느 아파트 단지 앞에 중개사무소 왔습니다. 중개사무소 와서 아이고 이 동네 참 교통도 편한 것 같고 아파트도 참 모양도 이쁘고 조경도 잘 돼 있고 살기 좋은 것 같네요. 중개업소 일하시는 분이요. 중개업소에 계시는 분이요. 아이고 잘 오셨어. 그러니까 우리 중개업소가 이 동네 여러 업소 중에서도 그래도 좋은 아파트 가장 많이 갖고 있어요. 어디 어느 자리가 좋으신 것 같아? 딱 저기 뭐 몇 동 몇 호 혹시 저쯤에 있는 마침 뭐 그저께 금매물로 나눈 거 있어. 금매물로 나눠서 아주 싸게 나오셔서 어떻게 사실라고 살라고요. 그럼 주인 불러드려? 지금요. 아이고 잘 되셨네. 그 양타잖아요. 이쪽 양타. 그래서 주인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참 얘기하고 나서 근데 이제 이쪽 분이 사시는 분이 그런데요. 참 좋은 것 같은데 근데 그러니까 다 안 사고 화장실만 살라고. 아파트에서 화장실만 끊어서 사고 파는 경우 있어요. 외워야 돼요. 문간방만 끊어서 사고 파는 경우 있어요. 외워야 돼요. 구분 소유할 수 없다고요. 당연한 얘기죠. 다음 쪽 가세요. 633. 작은 1번. 사업계획 승인이니까 뭐예요? 새로 짓는 거라고요. 새로 짓을 때 욕실, 부엌, 현관 있어야 생활이 되죠. 1-2번. 통합할 사용할 수 있도록 경계벽 설치할 것. 경량구조의 경계벽, 연결문 형태의 경계벽.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처녀 떼져서 나가고 시골에 있던 딸님이 올라와서 여기서 살면서 투고 같이 생활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1-3번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넘지 않아야 되고 얘는 새로 짓는 거니까요. 그것에 맞춰서 지을 수 있죠. 1-4번 전체 면적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된다. 작은 2번 기준주택을 개량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기준주택을 개량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1-1번 2세대 이하 집주인 한 명 한 집 드리는 거지 뭐 여기다 뭐 6집 살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2세대 이하이고 별도의 욕실 부엌과 구분 출입문. 욕실과 부엌은 있어야 밤에 들어와서 씻고 아침밥 끓여 먹고 나가죠. 그리고 현관이 아니라 뭐라고요? 구분 출입문이죠. 기존 주택을 개량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2-3번 해당 단지 내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 1000세대면 100집까지만 10분의 1과 그다음에 해당 동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가득 넘지 않을 것. 그 동 중에 동마다 요건이 다르죠. 작은 평수만 모여있는 동도 있을 수 있고 큰 평수만 모여있는 동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큰 평수 동에서는 좀 많이 낼 수 있죠. 3분의 1. 10분의 1 숫자가 아주 작은 거고요. 3분의 1 이하는 숫자가 큰 거죠.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오셨고, 뭐 동그라미 2번, 뭐 대체줄 1000세대 단지 가운데 100세대 단체입자 드렸어도 얘는 1000세대 단지이죠. 1000세대 단지입니다. 4번에 공동주택 가운데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는데 잠깐 쉬고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 이 내용들 이어서 보도록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